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주제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이실리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이실리콘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화웨이의 자회사로서 팹리스, 즉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공장을 안 두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기사들에서 화웨이가 중국 내 시장에서 1위를 다시 석권했다, 하이실리콘의 AP 시장 점유율이 퀄컴을 제쳤다라면서 마치 화웨이와 그 내용을 이 팩트만 짚어주면 좋은데, 그 내용을 보면 화웨이와 하이실리콘이 엄청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이 아주 가끔,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보여서 주제로 잡았습니다. 물론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쪽에서는 경쟁력이 확실히 있죠. 하지만 반도체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관계부터 보면 하이실리콘이 AP 시장에서 퀄컴을 제쳤다, 이 부분 사실일까요? 점유율 기준으로 팩트 맞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내 시장에서 1위를 했다, 사실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원래 알던 사실입니다. 결국 화웨이의 어떤 스마트폰 판매 확대가 하이실리콘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AP를 어차피 하이실리콘에서 설계를 하니까요.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두 문장이. 근데 기업이 계속해서 미래를 갖고 성장을 하려면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미래 성장성, 만약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맥도날드가 잘 팔렸으면 아프리카에서도 잘 팔리고 유럽에서도 잘 팔리고 한국에서도 잘 팔리고 하면서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하이실리콘이나 화웨이는 성장성과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견제가 거세기 때문이죠. 화웨이 같은 경우 이미 구글 모바일 서비스 차단당한 상황에서 결국 중국 내 시장에서만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에 비보나 오포 같은 애들 점유율을 뺏어서 점유율을 확장한 수준이고, 하이실리콘도 그거 받아서 크는 회사니까 사실상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의 성장성은 있겠지만 현재 화웨이가 중국 내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50%입니다. 현재 경제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제를 하고 있는 거지, 트윗 하나 날렸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액션에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아직.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붙으면 결국 중국은 시장 개방으로의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큰 사태가 오기 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 협의 내용에 항상 중국의 시장 개방성,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거 한국 것도 써줘라, 미국 것도 써줘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평등하게 가져가라, 이런 것들. 반도체 IP, 그러니까 intellectual property, 이런 거 좀 준수해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었거든요. 그 방향성, 시장 개방, 꼭 금융시장 개방이 아니더라도 그쪽 방향성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화웨이나 하이실리콘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잃은 상황에서 중국 내 점유율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무조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는 것은 화웨이나 하이실리콘이 망할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중국 내수 시장이 탄탄하고 중국 내에는 중국 기업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거든요, 중국인들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지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스타벅스와 중국 내 시장에서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커피 있잖아요. 루이 커싱이었나? 그 커피 업체가 회계 부정을 일으켜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상장 폐지 수준의 회계 부정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폭락을 하는데도 중국인들은 회계 부정을 일으킨 자국 업체들을 구해야겠다라면서 그 커피를 마신 것을 인증샷을 올리지 않나, 이런 행태가 있거든요. 자국 기업이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삼성이 진짜 윤리적인 것을 크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중국은 자국 기업을 무작정 옹호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화웨이나 하이실리콘이 망할 가능성은 0%입니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너무 중국 정부에 치우친 그런 중국 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리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 방향성을 볼 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제가 이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하다못해 하이실리콘의 반도체 어디서 만들죠? TSMC죠. TSMC가 하이실리콘 매출만 있을까요? 미국의 팹리스 회사의 매출이 절대적입니다. TSMC가 여기까지 온 것도 미국 팹리스 회사들의
그런 물량들이 근간에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고 미국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을 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TSMC가 지금 반도체 만들면서 쓰는 장비들, 뭐 램리서치라든지 미국 회사들의 장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뭐 그 장비들이 예를 들어 중국 내 반도체 회사들한테 뭐 예를 들어 칭화윤희의 자회사인 양쯔강 메모리나 예를 들면 창신 메모리 그런 데로 압박이 또 됐을 때 중국이 시장 개방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문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성장성에 있어서. 물론 SMIC 같은 회사들이 완전 대체를 한다.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아주 멀었습니다. SMIC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한 자릿수 중에서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SMIC가 성장하려고 해도 결국에 미국 회사들의 장비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정도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뭐 사실관계만 전해드리면 될 듯한데요. 전 세계 이 TV 시장에서 판매된 프리미엄 TV 10대 중에 8대가 삼성과 LG 등의 이 국내 기업의 제품이란 조사 결과가 또 나왔죠.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면 1분기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기준으로 54%, LG전자가 점유율 기준으로 24%, 두 회사 합쳐서 78%, 약 80%의 세계 시장 TV를 삼성과 LG가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패널, 그러니까 뭐 OLED라든지 퀀텀 닷이라든지 물론 LCD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 패러다임이 OLED 퀀텀 닷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패널도 다 LG 삼성전자가 잡고 있다. 3위가 일본 소니거든요. 8%예요. 그러니까 소니, 삼성, LG가 사실상 전 세계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소니의 패널, 그 소니의 OLED 패널도 LG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죠. 정확히 말하면 거기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TV 시장을 일단 한국이 계속해서 장악을 하고 나가고 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중국에 있는 애들이 OLED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하고 이거 뭐 향후 지금 당장은 물론 삼성이랑 LG가 다 재패를 하고 있지만 향후 5년 후를 보면 중국의 애들이 OLED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하던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면 LCD에서는 일단 한국이 대대적인 이제 철수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은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게 반도체는 기술 진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당 들어갈 수 있는 결국에 이 칩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물론 공정이 복잡해진다. EUV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큰 틀에서 보면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성능도 올라가는데 원가 절감도 이루어지니까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본격화가 돼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제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LCD 같은 분야에서는 중국 정부의 이런 좀 치사하죠. 그런 치사한 지원으로 물량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판매 단가를 낮추고 걔네들은 보조금으로 메꾸면서 어느 정도 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형 패널의 OLED는 또 다른 문제예요. 중국 애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부분은 소형의 OLED 부분을 주로 잡고 진출을 하고 있고 대형 TV 패널의 OLED는 중국 애들도 전량 이제 LG한테 받아서 쓰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는 어떤 R&D도 굉장히 그 긴 시간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 중국 애들이 지금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소형 OLED 부분입니다. 그러면 소형 OLED 부분, 그 대형 OLED는 정리가 됐죠. 그러면 소형 OLED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삼성이 지금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향후 여기에 걱정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중국 애들이 캐파가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기술 발전 단계를 얼마나 빨리 가져가냐.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나 LG가 지금 중국을 전과는 달리 충분히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완전한 100% 독점의 영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삼성이나 LG가 그런 패널 혹은 차량용에도 이제 패널이 들어가죠. 그럼 플렉서블 패널이나 이런 분야에서 중국 애들한테 기술 경쟁력 혹은 완전히 어떤 그 파이 경쟁력에서 Q에서 밀리냐, 이것은 좀 과한 예측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기업의 주가는 또 다른 문제죠. 어쨌든 중국 애들이 진입하고 지금 도쿄올림픽도 연기가 되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오늘 하이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TV 시장 쪽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3.9%포인트나 오른 58.3%가 되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지율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보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참 집권 후반기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시에 치솟는 상황이니까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문재인이란 이름 뒤에다가 꼭 대통령이라고 표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쫄아도 바짝 쫄아 있는 것 같거든요. 참고로 이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권역별로 광주나 전라도에서 84.1%, 서울 60.5%, 부산, 울산, 경남에서 51.8%, 강원 48.4%, 대구, 경북에서 43.4% 이렇게 큰 폭으로 지지율이 올랐고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30대에서 64.8%, 50대에서 59.3%, 그리고 60대 이상 49.4%로 나오며 지지율 상승폭이 높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 조사를 했던 리얼미터 측에선 이렇게 총선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이유는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서 잘했다는 평가와 선거가 끝난 후 앞으로 더 잘해줄 것을 바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거기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6%포인트 오른 46.8%로 나타났다고 하는 건 곧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또 16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포린 폴리시라는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서 4.15 총선이 끝난 후 한국은 이제 진보주의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거든요.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로 한국 정치판을 영원히 바꿔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지난 1984년에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과 월터 몬데일이 대결했던 미국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바이러스 대응이 워낙에 뛰어나서 결국엔 보수가 참패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요. 그리고 앞으로 180석을 얻은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법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는 했지만 과반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진보 정당들과 연대를 통해 공수처 설치 같은 법안을 어렵게 통과시키긴 했지만 남아있는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는 걸림돌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사법개혁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능력을 언급하며 한국의 보수 진영은 일반 한국인들이 지지하기에 점점 더 창피한 당이 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이 이런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대다수 고위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민주당의 승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판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승리, 즉 레이건 혁명의 한국판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지도자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고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4.15 총선 승리가 레이건 혁명의 한국판을 목격할 수 있을지, 과연 레이건 혁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 레이건 혁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을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 해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휘발유 값이 폭등하게 된다, 서민들 망하게 된다, 이렇게 아주 주변에서 난리를 치며 반대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4개월도 안 돼 휘발유 가격이 60% 이상 뚝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던 소련과의 냉전 시대를 종결시켜버린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에서 180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아주 강경하게 국민들의 염원을 위해 밀어붙이다 보면 지금까지 산적하게 미뤄왔던 법안들 다 처리해버리고 남북 경협도 하루빨리 재개해버리면 지금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 IMF에다 돈 좀 빌려달라는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은 또 새로운 활로가 활짝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건 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서 선진국 대우를 해주는 상황이 됐으니 좀 얼떨떨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 올라가게 됐으니 앞으로 포린 폴리시의 예상처럼 정치판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